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내려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천일결사 83일째입니다. 오늘 그 천일결사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전법합시다.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모든 설법을 들어야 됩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일상생활을 해야 됩니다. 귀한 아들과 딸이 있어도 허공으로서의 아들이고 허공으로서의 딸입니다. 아들, 딸의 몸뚱이도 자꾸 변합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빈 모습을 잘 굴리자. 듯한 모습을 잘 굴리는 거죠. 그 다음에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보냈습니다. 금방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이렇게 우리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렇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라는 말이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모든 설법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이죠. 또 그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밥 먹고 일하고 또 공부하고 꿈꾸고 성내고 욕심내고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말. 그래서 무정물인 몸뚱이를 잘 굴린다는 거. 이것이 뭡니까? 바로 생활하는 거죠. 지금 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생활이라는 것이 밥 먹고 일하고 여기서 공부하러 오고 아이도 키우고 뭐 자기 직장에서 또 좋아하고 싫어하고 욕심도 내고 썽도 내고 이게 생활이거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늘 법회를 시작할 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법문도 듣고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허공으로서의 나가 도대체 어떤 나냐? 김정주 씨 이게 되게 그게 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허공으로서의 나를 찾으려면 어찌해야 된다고요? 어찌해야 된다? 지금 뭐 맨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무린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이 자리가 뭐 밥 먹고 이 자리가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이랬는데 이 자리를 어떻게 찾아? 이 자리를 어떻게 찾냐? 그거 물어보는 거지 지금. 이 자리 어떻게 찾아야 돼요? 우리 김정주 씨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막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 다른 분은 찾으려고 안 하지요? 자, 안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허공으로서의 내를 찾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걸 찾아야 그거 성내고 욕심내고 하는 놈을 알 수가 있는데. 모습놀이를 하지 말아야 되고 모습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모습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죠? 모습이 없으니까 모습을 통해서 찾아야 되고. 모습이 없는데 모습을 통해서 찾는다는 말이 굉장히 모순이 되잖아요. 어째서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모습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치가 성립이 됩니까?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예. 이제 상대성에서 절대성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대성에서 절대성, 상대성은 보고 듣고 이렇게 다 빛깔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 그렇게 하는데 모습이 있는 곳에서 모습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모습이 있는 곳에서 모습이 없는 곳으로 왜 갈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어째서 그렇게 갈 수가 있냐고요. 모습이 있는 곳에서 모습이 없는 곳을 어떻게 갈 수가 있냐고요. 찾을 수가 있냐고요. 이 모습이 허망화되는 거를 알고. 예, 그렇죠. 근데 모습이 허망한 걸 알아. 모습이 허망한 걸 아는데 모습이 허망한 걸 안다고 해서 모습이 없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찾을 수가 있냐 내 말은. 거기 살짝 모순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치가. 모습이 있는 곳에서 모습이 없는 곳으로 가려면 모습이 허망한 걸 알아야 돼. 그래 모습이 허망한 걸 알았다고 해서 모습이 없는 걸 어떻게 찾을까? 어쨌길래 모습이 있는 것과 모습이 없는 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길래 가능하냐 이 말이죠. 지금 어떤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그 모습이 없는 자리가 모습 자체를 포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 같아요. 모습 없는 자리가 모습 있는 자리를 포함한다. 그게 어떻게 해서 모습 없는 자리가 모습 있는 걸 포함하면 그 두 개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포함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또 어렵죠. 그거는 물음표로 놔둘게요. 그냥 물음표로 놔두고 각자 모습 공식을 하면서 스스로 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기 전에 전신법요 이게 참 재미있어서 제가 오늘 그 지행거사님이 오늘부터 카페에 전신법요를 이제 올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뽑아서 한번 읽어보죠. 자, 한자로 먼저 읽고 한글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위휴활 성벽천사께서 계류에게 말씀하셨다. 쇠불교일체 중생이 유시 일심이요
모든 부처님들과 일체 중생이 오직 한 마음이니 갱무별법이니라 달리 다른 법이 없다. 자신이 무시이대로 불회생불회를 하며 이 마음은 끝없는 옛날부터 생긴 적도 없고 꺼진 적도 없고 불청불안하며 무형무상하며 부러지도 부러지도 않고 형태와 모습이 없으며 불독유무하며 불대신고하며 있음과 없음에 속하지도 않고 새롭거나 낡음을 따질 수 없다. 비장비단하며 비대비소하며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으며 크지도 작지도 않다. 소가 일체 한량명은 종적 대등이다. 모든 헤아림, 이름이나 말과 자치와 상대적인 것을 뛰어넘어 당체 명시여서 소명적게 일어나 그 바탕이 바로 이 마음이어서 생각을 일으키면 곧 거듭나 버린다. 유여허공하여 무유변제하며 불가측탁이니라. 마치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고 재수가 없다. 예. 지금 우리 이 공부하는 거하고 너무 똑 떨어지게 지금 진짜 선사님은 진짜 이게 말씀도 잘 해놓으셨어요. 그죠? 자, 황격선사께서 배우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모든 부처님들과 일체 중생이 오직 한 마음이니 달리 다른 법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 그래서 제일 밑에 마치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고 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들과 일체 중생이 이걸 이제 우리의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부처님의 성품과 체성면과 중생의 체성면이 모습은 둘이나 그 체성면, 그 성품은 한 자리다 이 말이죠. 요 마음을 다른 말로 성품이나 체성면으로 바꾸면, 바탕으로 바꾸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으실 겁니다. 여기서 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절대성 자리, 또 성품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이것을 이름이 많죠. 법신 자리, 이렇게 해서 이름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심이라고 합니다. 신성자리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일체 중생이 그 성품이 하나다는 거죠. 왜 하나지요? 달리 다른 법이 없다. 그러면 오직 이 한 법밖에 없다. 이 성품 이 자리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이 하나가 되려면 부처님과 일체 중생이 우애해야 되는 거예요. 무봉고사님. 그렇죠. 부처님의 성품과 일체 중생의 성품이 텅 비어 있다. 해말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달리 다른 법이 없다. 이 절대성 자리는 이 말이죠. 이 차심, 이 절대성 자리는 무시이래로 끝없는 옛날부터 생긴 적도 없고 꺼진 적도 없다. 시작이 없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시공간이 끊겼다는 얘기인데 이 마음이 어떻길래 그렇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절대성 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시간에 들러붙지가 않아. 그래서 무시이래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없는 이래로 불회생, 생긴 적도 없고 꺼진 적도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생겼다 꺼졌다 말이 안 들러붙어. 푸르지도 않고 누르지도 않고 형태와 모습이 없으며 있음과 없음에 속하지도 않고 새롭거나 낡음을 따질 수도 없다. 이변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모습이 없기 때문에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으며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다. 모든 헤아림, 이름이나 말, 자취와 상대적인 것을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모든 상대성, 모든 이름이 다 상대성이죠.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 상대성의 바탕자리 위에
헤아림, 이름, 말, 자취, 상대적인 것은 작용. 그리고 이 절대성 자리는 바로 바탕이어서 그 바탕이 바로 이 절대성 자리여서 뭐를 일으키면 곧 어긋나 버린다. 상대성 모습을 일으키면 바로 그 바탕 자리가 어떻게 돼요? 상대성을 일으키면 숨어버리죠. 여유하게 드러나 있지 않죠. 그렇게 해서 유여 허공하여 무유 변제하며 불같이 마치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고 잴 수가 없다. 허공이라는 것이 모습이 없어서 가도 없고 무엇을 셀 수도 없고 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신보배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하고 너무너무 딱 맞게 말씀을 하셔서 한번 이거 재료를 한번 읽고 우리 넘어가야 돼. 다 읽어보셨죠? 카페에서? 근데 우리 또 이렇게 읽으면 또 좀 감흥이 다릅니다. 자, 우리 어디 할 차례입니까? 330쪽 할 차례인가요? 333. 300. 33. 3. 333. 어디? 제일 처음. 어? 제일 위에. 제일 위에부터? 자, 332쪽에 그 중간에 백봉 선생님이 이렇게 백봉 선생님부터 시공간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거부터 읽어볼게요. 자, 어떻게 누가 하실랍니까? 젊은 사람 두 분이서 하시죠. 김정주 씨하고 무봉거사님하고 해볼까요? 무봉거사님이 백봉쌤 하시고요. 김정주 씨가 하긴 하십시오. 시공간이 끊어졌기 때문에. 시공간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시공간이라고 말을 붙여도 되어 설계 자리는 시공간이 딱 끊어진 자리거든요. 시공간이 끊어진 절대의 소식, 이 소식을 여러분들이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의 이 소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런 몸뚱이를 다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하게도 얘기를 들을 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문 밖에만 나가면 그만 나다. 물론 내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그만 몸뚱이에 탁 치우쳐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버릇, 이 습관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버리는 방법으로 제일 첫째, 모순놀이를 안 해야 됩니다. 모순놀이 하는 데는 시공간이 살아나, 시공간이 살아나니까 자연히 조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순놀이를 하지 않으려면 어떤 모순놀이부터 하지 않아야 됩니까? 몸뚱이 모순놀이부터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 내 관리물로서 없어질 때까지 잘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모습놀이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왜 모습놀이를 안 해야 되나? 이거는 우리가 그냥 딱 외워야 된다. 내가 모습놀이를 안 해야 돼. 모습놀이 하지 마라. 모습놀이 하지 마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모습놀이를 안 해야 되나? 이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 왜 모습놀이를 안 해야 되나? 시공간이 살아나는 거야. 시간이 붙어버린다는 거야. 시간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 버려요. 그죠? 그렇게 되면 나라는 것이 있고 너라는 것이 있고 모든 모습이 다 살아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공간이 살아나. 그러니까 시공간이 살아나면은 생사가 또 일어나 버려. 또 젊고 늙음이 또 일어나 버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시공간이 살아나는 것이 어떤 말인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생사가 일어나 버리죠. 났다, 죽었다. 또 젊었다, 늙었다. 그래 되면 또 뭐요? 천당과 지옥이 있게 되고 또 모든 망념이 다 일어나죠. 좋다, 나쁘다, 나다, 너다. 이런 게 모습에서 다 달라붙어 버리거든. 그래서 이 시공간이 살아난다. 왜 모습놀이 안 해야 되니? 시공간이 살아나기 때문에. 근데 모습놀이 안 하려면 뭐부터 안 해야 되나? 몸뚱이 모습놀이부터 안 해야 된다. 정주 씨, 네. 몸뚱이 모습놀이부터 왜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수많은 모습놀이 중에서 왜 몸뚱이 모습놀이부터 하지 말라고 그럴까? 시공간이 살아나서. 시공간이 살아나서 됐지. 그거 그랬지. 근데 시공간이 살아나는 줄 다 알아. 모습놀이 하면. 근데 왜
몸뚱이 모습놀이를 부터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느냐. 수많은 모습 중에 모습도 수많은 모습, 화를 내는 모습도 있고 그지요? 수많은 모습이 있어요. 그 중에 왜 몸뚱이 모습놀이부터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것을 외워야 된다. 단답형으로 딱 상식으로 그거 왜 시험 치면 이거 하잖아. 그렇게 외워야 된다니까. 외울 것을 선생님도 동정이려 거래본적 이거 외우려 했거든 무조건. 왜? 그것이 지금은 뜻은 몰라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때 뭐 이게 본문 들으면 나와요. 이거는 외워라 이렇게 나도 그렇게 해요. 모습놀이 하지 말아야 된다. 왜 모습놀이 하지 말아야 돼? 시공간이 살아나니까. 시공간이 살아난다는 건 생사가 있게 되거든. 났다 꺼졌다는 건 시간이 붙죠. 그죠? 그래. 근데 모습놀이 중에서 어떤 모습놀이부터 안 해야 돼요? 근데 몸뚱이 모습놀이부터 하지 말라고 하네. 왜 몸뚱이 모습, 수많은 모습 중에 왜 몸뚱이 모습놀이부터 하지 말라고 하네. 그래야 내가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왜 해야 되는지 알 거 아니야. 지금요. 이게 지금 몸뚱이 모습놀이부터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를 처음에 오면은 1년 동안 무조건 이것만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안 선생님 어떻게? 안 선생님 왜 몸뚱이 모습놀이부터 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몸뚱이가 가장 자기하고 가깝고 그걸 여태까지 자기로 알고 봤으니까. 예예. 그 이제 외우는 거예요. 내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상이 딱 나타나기 때문에 몸뚱이 모습놀이부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것이 일어나면 나다 하는 한 생각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어? 너가 일어나면서 뭘? 일체만법이 일어나. 이 나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나와 나 아닌 것으로 세상을 갈라버린다. 그러니까 나 하면은 상대되는 일체만법이 다 벌어져요. 나가 사라지면 일체만법도 가라앉아. 과연 저 경지가 올까 싶어요. 알기는 알겠는데 이렇게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성격이 원래 타고난 성격도 있고 막 그런데 이렇게 제가 과연 저게 되는 날이 올까? 부처나에 들어가려면은 비밀번호를 쳐야 돼요. 비밀번호를 치면 이 문이 탁 열려요. 부처나라. 부처나라에. 정주씨가 지금 되게 다른 사람 다 가도 나는 못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 지금. 근데 정주씨 요 비밀번호 가르쳐 주면은 부처님 이미 다 가르쳐 주시고 백봉쌤 다 가르쳐 주셨는데 이거 패스워드 이 전자키 못 눌러요? 눌러요? 누를 수 있잖아요. 누르기만 하면 문 열리는데요. 문이요. 지금 요 비밀번호가 뭐예요? 비밀번호가 뭐예요? 몸뚱이 변한다. 그렇지.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왜 하냐는 거야. 비밀번호 부처님이 다 가르쳐주고 백봉생 다 가르쳐줬어. 이때까지 다 가르쳐줬는데 안 눌러. 사람들이 가르쳐준 대로 안 눌러. 비밀번호라는 거는 비밀번호를 딱 눌려야지 이게 열리잖아요. 문이. 무봉고사님 뭐겠습니까 이거? 몸뚱이 가짜. 몸뚱이 가잖아.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됩니다. 근데 좀 더 적나라하게 해보세요. 적나라하게. 우리 이것도 외워요. 오늘 외워야 될 게 되게 많다. 비밀번호도 외워야 된대 이거. 부처나라 들어가려면. 예? 변한다고 것이다. 그거보다 더 적나라하게. 더 적나라하게. 가짜다. 그거보다 더 적나라하게. 해가 보세요.
더 적나라한 말이 있어요. 네, 부처님이 얘기하시고, 네, 선생님이 얘기하신 얘기, 구절이 있어요. 비밀번호가 있어요. 제법 제법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이면 3살짜리는 못 쳐요. 유식한 말도 아니에요, 그거. 이 비밀번호가 단순해요. 모든 것은 실체가 변해서 결국에는 변하고 변해서 할 것이다. 예. 모습에는 실체가 없으니까. 땡. 땡. 간단한 말이야. 간단한 말이에요. 우리 늘 듣던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늘 얘기를 해도 그 비밀번호를 안 눌리네. 자꾸 딴 거를 눌리네. 오타를 하네. 안 선생님 뭐겠습니까? 둘이 아니다. 예? 그거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말이라. 딱 들으면. 이러면 너무 어려운 거야. 모든 사람이 다 한다. 이러면 너무 어려운 말이 돼. 한번 해보시죠. 우리 연불성도 맨날 읽고 예불 할 때도 읽어요. 맨날 읽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정주 씨만 살짝 가르쳐 줄까? 뭘 것 같아? 저기 황경식 거사님은 들으셨죠 그때? 예. 예. 그럼 들은 사람은 비밀번호 알고 있으니까 안 되지. 안 들은 사람만. 야, 안 들은 사람 없네 이제. 그지? 청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나는 붙여서. 나는 붙여. 이거만 내 가르쳐 주거든. 부처님이 엄마 뱃속에서 똑 뛰어나와가지고 정말 한칠도 안 된 애기가 갓난이가 7번을 부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는 부처다 이랬거든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다른 말로 나는 부처거든요. 근데 지금 정주 씨는 어떻게 쳐? 좀 가르쳐 줬어. 그러면 나는 부처다 이렇게 칠 거예요? 근데 뭔가 좀 찜찜해. 아인 것 같아. 비밀번호 다 가르쳐 줬는데. 정주 씨는 어떻게 칠 것 같아? 이렇게 탁탁 못 하겠지. 그러면 나는 부처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문이 열려. 그래, 나는 부처다 이러고 문 열고 들어가. 이렇게 부처님이 얘기를 하시고, 백봉쌤도 얘기를 하시죠. 근데 정주 씨는 딱 지금 어떻게 칠 요량이냐? 나는 중생이다 이렇게 쳐. 이렇게 치면 이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왜 안 열려요? 나는 중생이라고 치면은 여기서 이상하게 물으면 머리가 휑해진다 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꾸 우리도 그랬어요. 백봉쌤도 워낙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백봉쌤 딱 질문하시면 탁탁 쫄아 이렇게 뭐가 딴 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백봉쌤 맨날 그러시다. 너는 뭐가 딴 거 있는 것처럼 맨날 생각한다고. 그 뭐라 하셨거든. 나는 중생이다 하면은 이 문이 왜 안 열릴까요? 정주씨 모르겠어? 귀여워라. 스마트폰에 혹시나 비밀번호 하고 있나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잘못 치면 어떻게 돼요? 안 열려요. 이거 비밀번호가 틀려서 안 열리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서 모르겠지요. 여기서 선언해서 공부하면 뭐가 되게 복잡한 것 같아. 스마트폰에 비밀번호 틀리면 안 열려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부처다. 계속 치러 말이지. 문이 자꾸 열려. 근데 나는 중생이다 이렇게 쳐놓고는 문 안 열린다고 난리야. 근데 부처님이 이거를 비밀로
어디다가 뭐 은행 금고에 비밀번호를 넣어놓은 것도 아니고 경전마다 다 얘기하시고 백봉선생님도 매일 하고 우리 십자성도 매일 일체중생 본래불 네 하거든요. 이거 또 부처님 거울 속에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에 부처님에게 되돌아 기이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심이네 이런다면 그 부처가 따로 없다. 내가 바로 부처다.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 나도 계속 읽거든. 신물계 제일 처음 뭐지? 비록 마음과 몸을 빌어서도 본래의 드높은 자리임을 잊지 마라. 나는 본래 부처임을 잊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또, 그 세 가지, 우리, 보림상강에 나는 불도를 바탕으로 인생의 존엄성을 선양하자. 그 존엄성이 뭐야? 나는 부처라는 것이. 나는 천상천하 유학 독존이라는 그 존엄한 자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인생의 존엄성을 선양하는 것이 왜? 나는 부처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평등성 자리이기 때문에. 일체 만법을 낮출 수 있는 절대 평등성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인데 나는 부처다. 이렇게 쳐야지 이 문에 들어가는데 나는 중생이다 치니까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난 우리 정주씨는 나는 부처다 이렇게 쳐야 돼. 근데 자신이 없어. 내가 부처님하고 언감생심 내가 어디 부처님하고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 마음이. 그래서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내가 자꾸 얘기하죠?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지? 보림선언에 오면 딱 하라고 하는 것이. 생각 안 나? 내가 보림선언에 오면 정주씨 이것만 해. 몸뚱이 변화도 그렇지. 몸뚱이를 내라고 하니까 자꾸만 내를 중생으로 끌어내려. 몸뚱이를 내라고 하면 무엇이 되냐?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다.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내가 아니야. 진짜 내가 아니야. 이 말이거든.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 말은 몸뚱이는 진짜 내가 아니야. 몸뚱이는 진짜 내가 아니야. 이 말을 자꾸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몸뚱이는 진짜 내가 아니야. 진짜 내는 뭐? 바로 부처자리가 나야. 이 말을 자꾸 하는 거는 내가 나에게 자꾸만 가르쳐 주는 거거든. 왜? 나는 중생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나는 부처다 이렇게 비밀번호를 칠 용기가 없어 아직까지. 왜? 몸뚱이가 내다 이러기 때문에 나는 그냥 중생지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몸을 굴리는 슬기 자리에 딱 앉으면 시공간이 딱 끊어진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알면 춤출 겁니다. 춤춰도 좋습니다. 이럴 때 춤 한번 추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아이고 나는 중생이다 이랬죠. 또 모르는 사람의 분수로는 옳은 생각이지 틀린 생각도 아니거든요. 예, 진짜로. 이 몸 어느 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진짜 이 몸뚱이 내가 아니잖아. 나는 정말 부처님하고 똑같은 동급이잖아.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까? 너무너무 좋아서 박수치고 헤헤헤 웃는데 혼자서. 진짜예요. 왜? 이때가 난 내 쫄아가 있었거든. 내 중생이라고 내를 중생이 내 쫄고 있었는데 아이고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하고 내하고 동급이네. 백봉쌤하고 내하고 동급이네. 얼마나 좋아. 화련대화 하는 거지. 그래서 춤을 추는 거야. 좋아서. 그 다음에 몸뚱이는 참말로 시공간이 있어 변하는 거라 상대성이라. 그러나 이것을 굴리는 그 슬기 자리는 모습이 없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이 자리가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부터 있는 것이거든. 중생의 분으로 몸뚱이가 나다 하는 사람의 분상으로는 이 말이 좀채 먹혀 들어가지 않아. 말이 너무 엉뚱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의사 선생한테 가서 물어보소 하는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예, 예. 지금 이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는 말이라서 이거를 그때 편집을 하면서 갑자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 허공으로서의 나, 이 산하되지도 내가 만들고 이 삼천대천세계가 다 내 뱃속에 있어, 다 내 품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 이렇게 막 스님 법문을 하셔. 그런데 나는 몸뚱이가 내다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엄청나게 이게 갈등이요. 말은 맞는 것 같아. 말은 이치가 맞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내한테는 이게 와닿지를 않아. 그래서 그렇게 고민이 돼. 그게 갈등이 돼. 그래서 그 이유가 딱 나온단 말이죠. 왜?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지. 뭐? 중생의 분으로. 중생이라는 게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게 중생이에요. 다른 게 중생이 아니에요. 모습이 진짜다 하는 게 중생이거든. 그러니까 중생의 분으로 몸뚱이가 나다 하는 사람의 분상으로는 이 말이 전체 먹혀 들어가지 않아. 말이 너무 엉뚱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이게 와닿는 말이라. 이게 너무 와닿는 말이라.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자면은 이 뒤바뀐 생각을 그 인식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대로 아는 인식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내다 하고 있는 이 몸뚱이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보는 데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뚱이가 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몸뚱이를 사실대로 나를 딱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자세히 잘 살펴봐야 된다.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 돼서 그냥 엉뚱하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허공으로서 나 하니까 다 그거 못 알아듣지요. 왜? 나는 몸뚱이가 내다 하고 있으니까. 그럼 진짜 몸뚱이가 나인지 한번 알아보자. 내가 질문을 해. 진짜 몸뚱이가 나인지 한번 알아보자. 잘 관찰해보자. 자세히 보자. 이 마음이 딱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는 것이지. 아기 때부터 이렇게 해서 나이 들면 죽어버리잖아요. 또 죽고 나면 몸이 또 썩잖아요. 그래서 변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은 있는 것 같지만 어때요? 있는 듯한 것이죠. 죽고 나면 없어지죠. 그렇잖아요. 옛날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일이 꿈만 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헛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자세히 자기 몸부터 관찰하는 데서 이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 선생님, 이해되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시작을 하지 않고 자기는 몸뚱이가 내다. 그럼 진짜 몸뚱이가 내일까? 이렇게 질문을 안 해보고 막 얘기를 들어. 이는 부처야. 뭐 이래 허공과 같은 자리야. 아무리 그런 얘기를 듣는다 해도 몸뚱이가 내다 이미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무리 해줘도 전혀 이빨도 안 맥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진짜 몸뚱이가 난지 관찰해보자. 여기에서 시작을 안 하고 이거는 그냥 냅두고 자꾸 다른 걸 찾으러 쫓아다녀.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다가 돌아오고 공부를 좀 하다가 돌아오고 안 되거든. 내 것이 안 되거든. 들을 때는 그럴듯해. 딱 방석 딱 일어서고 문턱 넘어가면 전혀 내 것이 아니었거든.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요. 하다못해 남이 얘기했을 때 가정생활이나 뭐 바깥에서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이 얘기했을 때 화가 확 일어나. 화가 일어났을 때 그 화를 조금이라도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할 수 없거든. 공부했다는 표시가 전혀 없거든. 그러니까 맨날 갈등이라. 하기는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는 거지. 무엇이 잘못돼?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거야. 왜? 지금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가 정말 나일까? 잘 관찰해보자. 여기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네.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네. 자꾸 이거를 해봐. 자꾸. 그러면은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르는 무정물이네. 그러면 입으로 말하고 듣고 보고 하는 이 자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점점 놓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주씨 아시겠죠? 그래서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를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요. 선생님께서 이 몸뚱이가 자체성 없는 무정물이고 진짜 내가 아니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또 하셔서 들을 때는 생각하다가도 순식간에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조속이 없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거든. 그리고 태양이나 지구가 뭉개진 후에라도 여러분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몸뚱이는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걱정할 것이 없습니까?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는데 그까짓 거 무슨 상관이 있나요? 참말로 몸뚱이에 자체성이 있다면 기가 막히죠. 큰일 나죠. 불 속에 집어넣어도 그만, 흙 속에 집어넣어도 그만. 불 속에나 흙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공기 중에 자꾸 산화돼서 변하는데 공기 중에 산화되는 건 아깝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가고 흙 속에 들어가는 것만 아까운 법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그건 차별관이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구가 뭉개진 후에라도 걱정하지 마라. 왜?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어서.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어.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몰라. 무정물이야. 자체 성품이 없어. 자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기 우리가 다쳐서 지금 아프다. 이거는 누가 아느냐고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아는 거예요. 몸뚱이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딱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우리 시체 집어넣잖아요. 그래도 뜨겁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해요. 이 법신 자리, 아는 자리만 딱 나와버리면. 아는 자리가 있을 때는 이래라 저래라 막 하니까 얘가 잘 굴러갈 수가 있지요. 물론 몸을 잘 간수를 해야지요. 그래야 공부도 하고 생활도 잘할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몸에 자체성이 없다. 몸은 무정물이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네, 저기 무번거사님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몸은 자체성이 없다는 거니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뚱이는 생겼다가 꺼졌다가 생겼다가 꺼졌다가 하니까 생사가 있더라도 자체성 없는 생사가 10번 아니라 1000번, 10,000번 있기로서니 무슨 상관이 있나요? 몸뚱이가 가는 대로 가면 그만 아니에요? 이치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지만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예, 이치적으로는 다 알겠어요. 근데 심정적으로는 정말로 그렇게 안 됩니다. 이거는 솔직하게 제가 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예. 자체성이 가는 건 아니거든. 자체성이 없는 것, 지금도 공기 중에 자체성이 없는 것 자꾸 버리고 있거든요. 나중에 자체성 없는 것 불 속에 들어가니 무슨 상관 있으며 흙 속에 들어가니 무슨 상관 있느냐 말이여. 나는 안 간단 말이여. 이 몸을 끌고 다니는 나는 불 속이나 흙 속으로 안 간다. 이거 사실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궤변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관념으로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 과학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렇다는 걸 알면 생사 문제 여기서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 생사 문제 해결이 된다는 것은 생사가 없다는 걸 아는 거 아닙니까? 말로 하자면 생사가 없으려면 어째야 됩니까? 안 선생님, 생사가 없으려면 어째야 됩니까? 생사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생사가 없죠? 생사가 원래 없다고 하는 거를 네. 그동안 착각을 했었는데 그게 원래 없다는 거를 확실히 알아버리면
알아야 되죠. 네. 네. 어떻게 할 겁니까? 몸뚱이가 무정물이고 네. 이제 그동안 몸뚱이 위주로 몸뚱이를 자기로 알아서 그것이 죽으면 자기가 죽는 줄 알았는데 몸뚱이는 무정물이고 자기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는 법신자리로서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법신자리로서 몸뚱이가 무정물이고 법신자리로서 내가 법신자리를 아는데 생사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죠? 이제 몸뚱이가 자기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착각에서 벗어나니까 네, 착각에서 벗어나는데 어째서 생사 문제가 해결이 되냐 이 말입니다. 본래 생사가 없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생사가 없죠? 뭐 빛깔도 스려든 냄새는 원래 생사가 없으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말이 뭔 말이 돼요? 글쎄요. 생사라는 것은 생사라는 거 생사가 있다는 건 아까 무엇이 있다고 했죠? 모습이 있다. 시공간이 들어붙는댔죠. 그죠? 그럼 시공간은 무엇에 들러붙어요? 시공간이 있으려면 무엇이 시공간에 들러붙어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습이 있는 데는 시공간이 들러붙어. 그죠? 그래서 생사가 있어. 근데 생사가 없는 자리에 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 말입니다. 모습이 없대는. 그렇죠. 늘 그렇게 딱 대답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그렇게 딱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똑 떨어지게 해야 돼요.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그걸 뭐라고 하나 구구절절 말이 많고 얼음 이거 아니에요. 핵심을 딱 간단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찍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딱 아는 거예요. 어렵게 말하는 거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생사가 없다는 것을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모습이 없는 것을 알아야 돼. 모습이 없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모습이 없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라는 거. 그렇죠. 그렇기는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그 말도 맞아요. 그 말 맞아요. 그러니까 모습이 허망하다는 걸 아는 거지요.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아는 거지요. 모습에 머물 수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왜? 모습에는 시공간이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모습놀이 하면 생사가 들러붙어 버려요. 나다, 몸뚱이 나다, 이 순간에 생사가 들러붙어. 이해하시겠죠? 내가 왜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를 해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사 문제 하나 해결하면 그만이지 그 이상 더 뭘 할 거예요. 물론 법을 잘 굴리는 것도 좋은데 그건 차후 문제로 하고 실로 여러분들 지금 몸뚱이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는 것이거든. 그러나 자체성이 없는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진짜 여러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있거든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는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질라나 물 속에 들어가도 젖질라나 불 속에 있기로서니 무슨 상관 있나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물 속에 있기로서니 무슨 상관 있나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하든지 진짜 여러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말이 좀 엉뚱한 말 같습니까? 사실 좀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이 두 개만 딱 새말기 하는데 두 개를 딱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두 개를 딱 외워야 돼. 오늘 외울 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딱 두 개를 외워야 돼. 뭐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을 굴린다. 이 두 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지. 몸뚱이 무정물인 거는 무정물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이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더 쉬운 말로 자체성이 없다는 말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다른 사람 못 알아들어. 처음 듣는 사람도 알아듣게 얘기를 해보라 이 말이죠.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뭔 말이지? 몸뚱이가 무정물이야. 우리 같이 공부하는 사람 아닌 사람에게는 이런 말 하면은 야가 돌았나 이렇게 하지만 우리끼리는 통한단 말이지. 자,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뭔 말이죠? 변한다? 자, 황경식 거사님, 몸뚱이가 무정물이다는 것이 뭔 말이죠? 실체가 없이 텅 비었다. 와, 더 어려운데 이거는 자체성 없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가짜다. 가짜다. 그것도 어려운 말인데요. 해각보살님은요. 몸뚱이 무정물이다 뭔 말이야? 백봉쌤이 딱 세 마리를 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니까 몸뚱이 무정물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을 끌고 다닌다. 요게 그걸 했거든. 절대성이 응. 상대성이 아닌데 그건 너무 어려운 문제. 자, 이거 이제 우리가 한번 맞춰보자 이거예요. 맞춰보자. 내가 오늘 또 이 본문 시작하면서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아. 근데 처음에는 이 말이 내한테 잘 안 와닿아요. 상당히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또 모습이 변한다고 것이다. 상당히 해야 늘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그때 귀에 들어와요. 오늘도 지금 시작하고 나서도 상당히 여러 번 했거든요. 한번 우리 도출할 때까지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 몸뚱이 내가 한다. 패스. 그다음 우봉거사님 한 번 더 해보시죠. 몸뚱이 무정물이다가 뭔 말이요? 너무나 쉬운 말로 내가 알아듣는 말로 내가 내한테 말했을 때 몸뚱이 자체성이 없다면 어려워서 내가 못 알아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알아듣는 말로 해보자. 자, 안 선생님 헛것이다. 헛것이다. 그 다음에 또 황 선생님 한 번 더 또 써보시죠. 몸뚱이 머물 수 없다. 머물 수 없다. 우리 모습 공식을 너무 많이 해서 다 중독이 돼 있어가지고 그 중독되는 거 진짜 좋아요. 외워야 돼. 그런 거는 외워야 돼. 외울 것은 외워야 돼. 공식을. 근데 몸뚱이 무정물이라는 게 뭔 말이지요? 이것도 외워야 돼. 외워야 된다니까요. 외워야 법문이고 경이고 선생님 법문이고 보면은 눈에 착착 들어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얘기도 뭔 말인지 막 그냥 넘어가 버려. 지금 다른 분은 알고 계시니까 제가 지적은 안 할게요. 모르는 분만 하면 아니 진도토 안 나와도 된다니까. 이것만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몸뚱이 무정물이다 하는 게 뭔 말이지? 몸뚱이도 모습이기 때문에 몸뚱이도 모습이기 때문에. 기와장을 뭐라고 하느냐 해요? 기와장, 돌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무정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몸도 무정물이요. 그 유마경에도 나오잖아. 몸뚱이가 기와와 돌과 같아서 그때 나왔지요? 나왔어요. 그건 뭐를 뜻하는 거야? 자성이 자성이 없다. 그 말 너무 어렵다니까. 자성이 없다. 그 말 해각보살님 스스로 알아들을 수 있나요? 내한테 알아듣기 쉽게 해라. 내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라. 자, 몸뚱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박수.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몰라.
느낌이 없는 거. 기와장이나 돌과 같다 했거든요. 유마경에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몸뚱이가 기와장이나 돌과 같다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알아. 몸뚱이가 기와장이나 돌과 같아서 불 속에 집어넣어도 얘가 뜨겁다고 쫓아 안 나와. 이 법신자리만 딱 떨어져 나와버리면 이거는 그냥 돌멩이나 기와장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어디가 되게 아파. 그럼 아프지요. 아프면 몸이 있기 때문에 아픈 그 상대적으로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아는 건 누가 아느냐? 누가 안다고요? 법신자리가 안다. 몸뚱이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몰라. 이게 무정물이에요. 아무 느낌이 없어. 근데 이렇게 남이 나를 꼬집으면 뭐가 나? 화나잖아. 열받잖아. 그거 왜 열을 받아요? 몸뚱이가 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열을 확 받아버리는 거지. 화가 나서. 근데 아까도 낮에 우리 거사님과 했지만 몸뚱이 변하는 거 다 알잖아요. 자꾸 그러신다. 그래서 여기 이주성 거사님한테 몸뚱이 변하는 거 알면 어떻게 돼요? 그냥 부처됩니다. 그러시대요. 뭔 말인지 알겠지요? 오늘 무본거사님 확실히 알았죠? 네.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하는 것은 몸뚱이에 느낌이 없다. 몸뚱이 지가 뭐 하는지 모른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 한다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있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 무본거사님 시장 가서 지금 가게 하시잖아요. 막 손님들하고 막 원단도 팔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원단도 상대성이고 몸도 상대성이기 때문에 원단을 옮기고 하는 거는 몸이 해. 근데 누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으로 원단을 옮기는 거예요. 이것이 새말기라요. 이것이 절대성 자리에서 상대성을 굴리는 거예요. 아까 저게 그거 보여준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법문을 듣고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립니다. 이 말입니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려서 생활합니다. 이 말입니다. 낮에는 그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자, 오늘 이거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았네. 정리 좀 해볼게요. 뭐 외워야 되노? 이 시간이 이제 어디까지 했나? 사실 좀 그렇습니다. 오늘 뭐 외웠어요? 비밀번호.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컴퓨터도 못 열잖아요. 스마트폰도 못 열잖아요. 다른 거는 열심히 비밀번호를 잘 기억을 하는데 요 부처나라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는 자꾸 잊어버려. 비밀번호가 뭐라고요? 나는 부처다예요. 나는 부처다라고 치면 딱 부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모습놀이를 왜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내가 생길 때. 다시 복습해야 된다. 이거 되게 모의고사에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이거 그거 해야 되나? 이거 저 시험 쳐야 되나? 새말기 모임할 때 시험 쳐야 되나요? 이런 거? 김 선생님 시험 쳐야 되지? 시공이 달라붙기 때문에. 그렇지. 모습놀이는. 시간이 달라붙기 때문에. 그러고 모습놀이 중에 어떤 모습놀이를 하지 말아야 돼? 몸뚱이 모습. 시공간이 달라붙는다는 뭔 말이에요?
모순놀이 하지 마라. 왜? 시공간이 달라붙기 때문에. 시공간이 달라붙는다는 말이 뭔 말이요? 생사가 생기는. 그렇지. 진짜 머리 좋네. 생사가 달라붙어. 생사가. 그럼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지금 생사 문제 해결하러 왔거든, 우리가. 그럼 생사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몸뚱이 모순놀이를 하지 말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잖아. 몸뚱이가 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애우는 게 많아서 용량이 초과가 되나? 안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아까 저게 질문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순놀이를 하지 않아야 돼. 예. 모순놀이를 하지 않아야 돼요. 모순놀이를 하면 시공간이 달라붙어요. 근데 생사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생사가 없는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사가 없는 자리는 어떤 자리가 없는 자리예요? 모습은 어디에 달라붙어요? 참, 생사는 어디에 이건 뭐 답을 말해요. 나도 헷갈린다. 생사는 어디에? 모습에 달라붙어. 그러니까 생사가 없는 자리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습이 없는 자리로 가야 돼. 그렇죠. 모습이 없는 자리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모습이 없는 자리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 길을 알아야 갈 거 아니야. 내가 없다는 걸. 내가 없다는 걸 어떻게 해야지 내가 없다는 걸로 알 수가 있지? 갈 수 있지? 무슨 변한다.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그러니까 심성공항에 가려면 심성공항에 제트기가 많이 있어요. 심성공항에 가려면 우선 그 도로를 타야 돼요. 근데 그게 직심로야. 직심로에 올라타서 직심로를 통해서 심성공항을 가야 돼. 그럼 거기에서 제트기만 하나 타고 나는 가면 돼. 부천날에 가면 되는데 직심로를 어디서 올라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길을 가려면 IC에 올라타야 되거든. 서양 고속도로로 올라타든지 경부고속도로로 올라타든지 올라타야 되잖아요. 그 올라타는 그 제일 최초의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문자도 다 보내줬는데 문자 다 보내줬잖아. 알으라고. 내가 그 문자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는 상당히 잔머리 굴리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거. 그 IC로 올라타는 그 지점이 도대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이 직심로에 올라타야 심성공항으로 가는데 이 올라타려면 어떻게 해야 올라타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올라타겠어요? 그때 문자 다 보내. 김정주 씨 나중에 놀면서 문자 해가지고 그거 읽어줘라. 자, 이만 맞춰.